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뭐 예상은 많이 하셨죠. 그게 도무지 이 탄핵 사유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탄핵 당할 만한 어떤 그런 그 과실도 없었고 이틀 근무했는가 그렇죠. 자, 그게 이제 드디어 속보로 떴는데요. 조선일보 속보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한다. 즉시 직무 복귀한다. 기각사, 인용사 4대4입니다. 팽팽했습니다. 자, 이게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일종의 그 뭐랄까요, 암시일 수도 있을까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과 이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이것은요. 지금부터 진짜 여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론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너무도 자주 이야기해서 이제 식상할 수도 있는데 지지율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높으면 절대로 저들이 자르지 못합니다. 대통령을.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미 충분히 올라왔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좋겠어요. 한 55에서 한 60 사이 정도 걸치면은 저는 게임 끝입니다. 이재명 스스로가 항복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상태에서는 대선 치러도 이기지 못해요. 이재명이가.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만 자, 그 많은 변수 중에 하나도 요것도 작은 변수 중에 한 개죠. 자, 기각사, 인용사, 기가 막히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저 헌재가요, 9인이 아니고 8인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 8인 중에, 이들이잖아요, 이들. 예, 제가 요걸 해놓은 게 요거거든요.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부터 해서 정계선 재판관까지. 이들 나이를 한번 보십시오, 나이를. 여기 최근에, 이제, 정영식 재판관, 이 사람 하나 정도가 지금 60대고요. 그 60대도 뭐 나이 많은 60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61년생이니까 뭐 64세입니까? 뭐 이런 정도죠. 그 밖에 여기 나머지 7명 전부 50대입니다. 문영배도 66년생밖에 안 돼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미선이는 70년생. 전부 여기 좌파 세대야, 이들이 전부. 69년생, 68년생, 65년생, 69, 65 이런 식이라고요. 전부 이 좌세대입니다. 소위 이제 노무현 세대, 뭐 이해찬 세대, 정교조 세대, 뭐 이런 세대로 이제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4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 그리고 60대 초반까지가 가장 여기가 좌편향된 세대라 그러죠. 흔히 4050이라고 하는데요. 이 헌법재판관들 본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정영식 재판관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이 64세는요, 충분히 보수가 안 된 나이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보수가 있죠, 분명히. 뭐, 근데 소수죠, 소수. 다수는 저쪽입니다. 그래서 보수에 대항하는, 반대하는 반보수적 그런 기질, 속성을 좀 갖고 있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뿐 아니고 중요한 재판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중견 그룹에 있는 법관들이 대부분 4050입니다. 그 영향도 좀 크거든요. 자, 그 속에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 4대4 나왔다. 여기서 딱 보면 그 4대4 뭐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다음 나오죠. 자, 이 기사를 좀 볼까요? 이제 이준숙 이제 방통위원장이 이제 바로 이제 직무가 복귀가 되는데, 174일 만에 이제 이 직무 복귀입니다. 헌재가 8인 체제가 되고 나서 내려진 첫 선고라고 하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인 중에요. 김형두, 정형식, 요걸 보여드릴까요? 이 중에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김형두 재판관은 원래도 중도 보수로 평가가 됐고요. 김복형 여성 재판관이죠. 이분도 중도 보수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조한창 역시도 중도 보수. 정형식, 여기는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렇게 추천한 인물이죠. 이런 분들이 중도 보수로 평가됩니다. 역시 이제 전부 이제 기각했고요. 문형배하고 이미선은 뭐 어차피 내놓은 인물이다. 정계선까지. 근데 여기 한 명 이제 더 들어온 인물이 정정민이에요. 정정민. 요 이제 그동안 자기 정치를 조금 숨기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정정민도
중도 보수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인용한 걸 봐서는요 위험할 뻔했습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이제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은 이 체제라면은 안심하기가 어렵겠다. 특히 정영식 재판관 이 사람은 자기가 임명되는 과정에서 표고령은 위헌인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계엄 자체를 이 시대에 왜 그런 걸 했는지 의아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은요 저쪽 인용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4명에다가 이 사람 더하면 5명, 그 나머지 3명이거든요. 조환창, 김복형, 그리고 김형도 이 3사람 중에 1명인데 모릅니다. 이 3명 중에 1명만 이탈하게 되면 그냥 인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뉴스를 계속 보게 되면요. 자, 4대4라고 하는 것이 뭐 많은 의미를 이제 던집니다. 자, 아무튼 이 동수로 의견이 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즉각 기각이 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 법정인원인 5명 중에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준석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당시 의결했었죠. 방통위법은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적 주장이었었죠. 자,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요 제적, 이설제, 적이 있다. 제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방통위법의 제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의결 당시 방통위 제적위원은 피청구인인 이준석과 김태규 2인뿐이라며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상의 물리적, 글자적 해석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 물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다. 이렇게 판단했네요. 자, 반면에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요. 입법자는 과거 군의주의 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 탄압 등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방통위를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했다. 적법한 의결을 위해선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수, 즉 3인 이상의 과반이죠. 위원이 제적하는 상태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법을 만든 그 국회의 의도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 그래요. 자, 이준석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되면서 선고를 못하게 되자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서 6인 체제에도 심리가 가능해졌고요. 헌재는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선고나 결정도 내리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8명이 되면서 이렇게 이번에 선고를 한 겁니다. 자, 이후에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갖춘 상태고요. 헌재는 2차례 변론 준비 기일과 3차례 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이제 보통 이제 애국 우파 자유보수 쪽에 있는 우리 이제 시민들은, 국민들은요, 이제 JTBC를 조져달라, MBC를 조져달라고 이제 주문을 할 겁니다. 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방통위원장이라고 해도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딱 이렇게 수단이 유효한 수단도 제한적이고 이쪽에서 장군 치면 저쪽에도 멍군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방송사들을 이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MBC 같은 공영방송사는 거기에 이 이준석 같은 사람이 사실 방통위원장보다는 바로 방송사 사장으로 들어가는 게 나았어요. 그게 더 효과적인데 방통위원장이 그야말로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 여론이 중요합니다. 여론이. 그리고 JTBC 같은 거는 거기는 공영방송이 아니잖아요.
거기를 이제 문 닫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뭐 비상한 혁명적 조치가 필요할 텐데 그건 방통위원장의 권한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제 우리 바라는 게 우리 애국 시민들이죠. 그런 걸 해 주십사.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댓글 좀 볼까요? 여기 딸린 조선일보 딸린 댓글을 보게 되면요.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정의는 살아있다. 내라는 더불어 좌파당이다.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시키고 지들 유리한 입법이나 만드는 의회 독재가 내란인 것이다. 가는 곳마다 넘쳐나는 좌파 쓰레기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자, 범국민적 저항의 시간이다. 헌재가 분위기 파악 제대로 했군.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이걸 인용한 사명은 도대체 정체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4대4 비급한 헌재 8대0 기각이었어야지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인용 의견을 낸 내놈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근데 이게요. 제가 볼 때 이거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때도 4대4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과 이거는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부정선거 이슈 이런 걸 갖고요. 여론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론을. 여기서 2명, 여기 이번에 기각 결정한 4명, 김형두 재판관,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이들 중에 2명입니다. 이들 중에 2명. 나머지 요번에 기각하지 않고 인용 때린 4명은 무조건 인용이야. 이건 대통령에게. 나머지 4명 중에 반반 게임이죠. 50대 50이죠. 정말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직무 복귀를 이제 축하드립니다. 환영해드리고요. 앞으로 넘어야 될 이제 그 고비가 엄청날 겁니다. 방송계, 이제 공영방송계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저기를 꺾은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MBC 사장 김재철 사장이라고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 사람도 나중에 뭐 끝이 좋지 않았죠. 그런 식으로 단 한 번도 저쪽을 이제 뭉개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불패의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쪽은 나름대로. 이제 그걸 이준석 위원장 혼자 모든 걸 다 하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고요. 거대한 외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여론의 힘이 일단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함부로 설치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민심으로 눌러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방송사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로 나갈 수도 있겠죠. 민영화가 아마 궁극적인 해법이 되겠죠. 자, 오늘은 뭐 좌우지간 좋은 날입니다. 국수 한 그릇 정도는 먹어도 되겠네요. 자, 이 중에 4명, 오늘 인용 던진 4명은 말고요. 기각 던진 4명 중에 2명, 누가 배신자가 나오느냐, 뭐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